안녕하십니까. 4월 20일 오전 김경국 TV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의 유력한 대선 예비 후보인 김문수 전 장관의 발언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상대방에 대한 비판에 좀 능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전이 가열되면서 김문수 전 장관의 전투력도 급상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19일 방영된 쿠팡 플레이 SNL 코리아 7 지점장이 간다 코너에 출연해서 이재명을 그야말로 박살을 냈습니다. 이 코너는 배우 지예은이 편의점 지점장으로 나와서 아르바이트 지원자를 상대로 면접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지난 12일에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출연했는데 유력 대선 후보들의 필수 출연 코너로 그렇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이 프로그램에서 의문사, 총각행세, 거짓말, 정신병원 이런 이재명의 트레이드 마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모두 끄집어내어서 총공격을 했습니다. 김 후보에게 예능 프로그램은 기존의 딱딱해 보이는 그런 이미지의 변화를 주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진상 알바를 골라달라는 지예은의 요구에 김 후보는 이재명을 꼽았습니다. 지예은은 선택지로는 한동훈, 홍준표, 이재명 세 사람을 제시했습니다. 한동훈은 정치계의 스테이지가 되어서 세대 교체를 하고 싶다는 알바생으로, 그리고 홍준표는 서울 편의점 자리가 나오니까 대구 편의점을 홀랑 그만둔 알바생으로, 그리고 이재명은 아직 합격도 안 했는데 합격된 것처럼 구는 알바생이라고 각각 소개를 했습니다. 이에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알바생을 골랐는데 이유에 대해서 너무 거짓말을 많이 치고 또 유부남인데 총각 행세를 하고 다닌다. 나랑은 안 맞는다. 나는 그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손사래를 쳤습니다. 지혜은이 이재명 지원자를 편의점 음식점에 비유한다면 어떤 음식에 비유하겠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김문수 후보는 아주 쉬운 요구르트다. 이제 부어버려야 된다라고 답했습니다. 또 같이 일할 수 있겠다 싶은 지원자를 꼽아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있는 후보면 홍준표, 나경원 누구라도 다 같이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말만 시키지 않으면 또 자기 옆 가까이에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갑자기 의문사하는 그런 일만 없다면 누구라도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은이 도대체 누가? 라고 물으니까 김 후보는 거기는 자칫하면 정신병원에 많이 보낼까 싶어서 그게 제일 걱정이다 라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군에 대한 공격은 아직도 서툴렀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지난 12일 같은 코너에 나와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영혼이 맑은 사람인데 지금은 아주 탁해졌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후보는 홍준표를 한마디로 표현해 달라는 주문에 홍카콜라인데 먹으면 시원하지만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 정도로 답변을 했습니다. 홍준표나 한동훈은 김 후보 입장에서는 신경 쓰이는 경쟁 상대들입니다. 경쟁 상대이기도 하지만 본선에 올라간다면 도움을 받아야 하는 그런 후보들이기도 합니다. 1위 주자 입장에서 경쟁 후보들을 자극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김 후보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후보 역시 이재명을 때리고 있는데 홍 후보는 김 후보보다 훨씬 자극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스타일이죠. 이재명과 각을 세워서 이재명을 상대할 후보는 바로 나밖에 없다 이런 이미지를 홍 후보가 부각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홍 후보는 기존 보수 진영 정치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점잔을 떠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막말에 대해서도 전혀 신경을 쓰지 않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면역이 되어가는 측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재명이 그렇죠. 이재명이 아무리 거짓말을 해도 사람들이 무감각해지는 그런 것과 좀 비슷한 케이스라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홍 전 시장이 이재명과 다른 점은 막말을 하지만 팩트에 기반해서 한다는 것이죠. 홍 전 시장은 며칠 전 명태균 의혹을 질문하는 오마이뉴스 기자의 질문에 역공에 나서서 굉장한 반향을 불러일으켰죠. 이재명이한테 가서 왜 형수 거기를 찢으려 했는지부터 물어와야 한다. 그게 대통령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할 말이냐. 여배우 농락하고 무쌍연애는 왜 했느냐. 가짜검사 사칭하더니 대통령 사칭은 왜 하느냐. 범죄자가 대선 출마하면 되느냐. 이런 걸 물어봐야 된다. 그런 것을 물어보고 난 이후에 나한테 명태균 의혹과 관련해서 물어보면 내가 답변하겠다. 그런 질문을, 이재명한테 그런 질문을 하지 않고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물어볼 자격이 없다라고 오마이뉴스 기자를 가르치듯이 했습니다. 홍 전 시장은 또 어제 방영된 TV조선 강적들에서는 민주당을 비상식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일갈을 했습니다. 패널로 나선 김형주 전 민주당 의원이 국민의힘에 대해서 탄핵을 반대한 비상식적인 정당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자 홍 후보는 정과 사범에 온갖 더러운 짓거리를 하고 다니는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내세워 정권을 빼앗겠다는 정당이야말로 비상식적인 정당이 아니냐. 가장 비상식적인 정당은 바로 민주당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홍준표는 심지어 방송에서도
이재명은 양아치다 이렇게 비판을 직설적으로 하죠. 그리고 또 명태균의 범죄에 연루됐다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온갖 범죄에 연루돼서 전과사범일 뿐만 아니라 받고 있는 재판만 5건, 그리고 검찰에서 수사 중인 남은 범죄 혐의까지 수두룩한 이재명을 저격한 것이죠. 그런데 김문수, 홍준표가 문제를 제기한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아픈 부분입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아픈 부분입니다. 맞대응을 하다가는 판만 키워주게 되고, 또 가만히 있자니 또 계속 너무 인정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민주당이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또 말려들게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반박할 수단도 없습니다. 오직 이재명 본인의 대응에 맡겨야 하는 그런 형편인 것입니다. 여기에다 지난 대선에서 당내 경선에서 이재명에게 패배했던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면서 본격적으로 가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낙연은 지난 17일이었나요? 개헌연대 국민대회 연설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위험한 사람, 천박한 덕성 이렇게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이낙연의 평소 스타일로 볼 때 천박한 덕성 이런 표현은 굉장히 센 표현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낙연의 연설은 조회수 85만 회를 기록할 정도로 관심을 끌고 있는데 아마 이재명에 대한 폭격이 사람들에게 후련함을 안겨주는 것 같습니다. 이낙연은 이재명에게 인간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재명 주변에서 인간은 늘 수단에 불과했죠. 필요하면 데려다 쓰고 용도가 끝나면 가차 없이 버려버리는 유동규가 대표적이죠. 그리고 김부선 씨도 그런 축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재명 주변의 숱한 의문사들 역시 마찬가지의 경우였을 것입니다. 이낙연은 필요하면 마음대로 활용하고 이익이 안 되면 마구 짓밟고 거짓말까지 동원해서 짓밟는 이런 못된 정치는 끝내자라고 이재명을 지켜겠습니다. 또 난폭하고 거친 정치를 이제 끝내야 된다. 위험한 사람이 많은 권력을 가지면 개인도 불행하고 국가도 불행하고 국민도 불행해진다. 그걸 막아야 된다라고 이재명은 절대로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낙연은 특히 권력은 마성이 있다. 하물며 모질고 치우치고 덕성도 천박한 그런 지도자가 온다면 권력은 흉기가 될 것이다. 산타 할아버지처럼 국민은 누가 착한 애인지 이미 다 알고 있다. 위기를 초래하는데 책임 있는 사람에게 국가를 맡길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들 이상으로 이재명은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을 드러낸 것인데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 충분히 빅텐트에 함께 모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권역별 순회 경선이 이제 어제 시작됐는데 사실상 이재명 추대 경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역대급으로 조용한 경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어제 첫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무려 88.15%의 압승을 거뒀습니다. 공산당 수준이죠. 충청도 출신인 김동연이 7.54%, 김경수가 4.31%를 얻었습니다. 오늘 영남권 합동연설회 이후 영남권 투표 결과가 발표되는데 아마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예상했던 대로죠. 앞으로 민주당의 경선은 범죄자 이재명이 9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아마 그게 유일한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전과사범에 또 5개의 재판을 한꺼번에 받고 있는 범죄자가 제1당의 후보로 사실상 추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경선 흥행은 게임이 이미 끝이 났습니다. 뻔한 결과에 흥미를 보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의 선거운동 전략에도 점차 비상이 걸리고 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이재명 리스크입니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물론이고 의원들도 한결같이 이재명의 도덕성 문제에 지금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김문수, 홍준표 이런 국민의힘 후보군들이 일제히 이재명의 몰상식적이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범죄적인 그런 측면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회에서도 이재명에 대한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은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음주운전 해도 괜찮고 검사사칭 해도 괜찮다. 불륜 의혹이 있어도 괜찮다. 법인카드로 생활비 써도 괜찮다. 대한민국은 전과사범의 코리안 드림이 이루어지는 나라다. 이렇게 자신 있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았습니다. 그러면서 어느 후보는 기본사회를 말하는데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기본인간이 되는 것이 문제라고 가르쳐야 된다. 전국의 도련님들 가정의 달 5월인데 형수님도 가족이다. 아무리 화가 나도 형수에게 욕은 하지 말기 바란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이상희 의원이 시중에 8125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 8개의 사건에 12개의 혐의 그리고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이런 사람을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이런 사람에 대해서 잡범이라고 부른다. 이 사람이 누구냐? 정말로 몰라서 묻는다라고 비꼬아도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없습니다. 홍준표 후보처럼
나에게 질문하기 전에 이재명에게 먼저 온갖 혐의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면 할 말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게 지금 민주당의 딜레마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들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들이 모두 누워서 침뱉기가 되는 것입니다.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아온 이재명을 향한 공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지고 보면 민주당이 죽으라고 내란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재명의 개인 리스크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또 이재명의 주특기인 정치보복으로 연결됩니다. 결국은 민주당의 이번 대선 전략은 과거 회귀로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대선 역시 화두는 전국적으로 경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의 경제정책은 이미 모두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문재인 5년을 통해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드러났습니다. 문재인은 정책을 실패하니까 통계를 조작해서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했던 사실도 이미 드러났습니다. 이재명이라고 무슨 기대할 바가 있습니까? 이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재인은 때 아닌 소득주도 성장을 외쳤죠. 그런데 이재명은 지금 국가주도 경제 성장을 외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성장 역시 소득주도 성장과 마찬가지로 이미 수십 년 전에 실패한 사회주의 모델입니다. 이재명의 친노동 정책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거부권으로 겨우겨우 막아온 노란봉투법 같은 이런 친노동계 법안들이 실행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실현되면 기업들은 그날로 문을 닫거나 아마 해외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이 외치는 경제는 윗선이고 가짜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는데 저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홍 후보는 지금은 국민의힘 후보 경쟁이 스몰4라고 하지만 경선이 끝나면 빅1이 될 것이다. 이번 대선은 그때부터다. 지금은 중범죄자가 설치고 있는 국민이지만 경선 후 빅1이 되면 양상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 실시됐던 2017년 대선을 생각해 보십시오. 홍준표는 당시 자유한국당 후보였는데 출발할 당시에는 3%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문재인이 41%, 홍준표가 24%, 안철수가 21%, 유승민이 6%, 심상정이 6%였습니다. 이번에는 국민의힘에서는 유승민만 빠지고 모두 경선에 참여했습니다. 이탈자가 없어졌다는 말이죠. 그러면 경선이 끝나면 모두 똘똘 뭉치면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됩니다. 한덕수 대행이 막판에 참여할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참여한다면 후보 단일화를 하면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대선과 비교하면 희망 고문이 절대 아닙니다. 더군다나 지난 대선 때 문재인의 이미지는 지금 이재명의 이미지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호감을 얻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무능하기 짝이 없고 친중, 종북 성향으로 나라를 망쳤지만 대선 당시까지만 해도 그런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쳤다는 점을 염두에 두면 되겠습니다. 이재명에게 권력이라는 흉기를 맡겨서는 절대 안 되며 충분히 승산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감사합니다.